네, 반갑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왜 내린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의아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네, 오전 시점 지나가면서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출발이었는데, 밀렸다. 어제 잠깐 이제 미국 증시 지표, 그 다음에 그 차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계 좀 올라왔다, 이런 거 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뉴스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시장을 압도할 만한 어떤 이슈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3, 나스닥은 마이너스 1.67, S&P 500은 마이너스 0.89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걸 보니까 기술주가 많이 내렸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경계 속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나스닥이 1.67% 하락했다. 파월 경계, 파월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라는 건가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경계심이 커졌다.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도 주식의 매력도를 낮췄다. 이걸 볼 때마다 나는 뉴스가 너무, 우리가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원래 이 뉴스를 보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뭔가 일이 발생이 됐죠. 만약에 이제, 병아리가 자라는 뉴스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중닭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닭이 되었다. 닭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생닭이, 네, 이제 유통이 돼가지고 통닭이 돼서 내 식탁에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 뉴스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되었다. 이거, 와, 우리 이제 통닭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뭔가, 네, 기대감을 딱 줬어. 근데 중닭이 되었다. 아직도 중닭이야. H, 악재. 그러다가 이제 진짜 닭이 됐어. 진짜 닭이 되니까, 와, 통닭을 먹을 수 있나? 그랬는데, 다시, 네, 이 통닭까지 오는데 유통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또 악재.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통닭을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병아리 때부터 닭까지 해서, 네,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이 과정은 그냥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기대감, 어쨌다 해가지고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죠. 요즘 뉴스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네. 자, 아무튼, 요거 가지고 가는 건데, 국채금리가 언제는 내린다고 난리더니, 오전도 오른다고 난리야. 와, 지난번에 그 뉴스 보셨죠? 4% 밑으로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아주 경기 침체가 오냐 난리 났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또 주식이 떨어진대요. 그럼 내려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면 뭐 하려고 뉴스를 하냔 말이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매도 심리에 자극할 만한 재료는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경제지표나 여러가지 내용들 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 악재 없어요. 네, 다음 주에도 악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23만 2천명, 직전주보다 4천명 증가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업률에 대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수치는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빠졌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발표되는 이제 제조업 PMI 지표, 네. 그 다음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변화될 만한 부분은 없는데, 제조업 쪽은 조금 위축이었지만,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이어갔다. 자, 이렇게 되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주가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지표가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였냐?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지금 3.862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862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지금 악재다. 네. 8베이시스 포인트면은 0.08이죠? 네. 맞나? 네. 100베이시스 포인트가,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거 0.0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0.08 오른 게 급등인가? 네. 이것도 뉴스가 진짜 좀 미안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뭐냐면, 잭슨홀 심포지엄이 이제 개방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거고, 시장은 B컷 인하 베팅을 빠르게 걷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0.5% 50베이스 포인트 0.5% 인하할 가능성은 위축이 됐고 이 0.25 인하할 확률이 75.5% 거의 확실시 되었다. 연준 위원들도 전부 다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캔자스 시티의 이 총재만 매파적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했느냐? 금리가 제약적이지만 과도하게 제약적이진 않다. 9월 전에 들어올 데이터 세트가 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싶다. 근데 뭐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대부분은 뭐냐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0.25냐 0.5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결정된 바가 없다.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0.25인지 0.5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게 왜 기술주가 하락할 이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진적 금리 인하가 악재였나요? 금리 인하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0.5 내린다고 그때 경기 침체 나온다고 8월 5일날 그렇게 떨어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0.5를 안 한다고 주가가 내린다고? 도대체 이 뉴스를 도대체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 뉴스 자체가 지금 언제는 뭐 0.5가 악재였고 언제는 또 0.5가 호재고 뭐 이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뉴스가 계속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맞추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단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이제 그때 8월 5일 하락 이후에 또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 상승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전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본전 매도하거나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요. 주가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미국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다 별의별 얘기 다 갖다 붙이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가 나와요?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술주가 대거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였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거고요. 테슬라는 5% 넘게 급락했어요. 이거는 뭐 배터리 화재가 또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리콜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2%대 하락을 보였다. 다 밀렸다고 합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도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걱정스럽죠. 반도체 지수도 3.4% 떨어졌다. 걱정스럽죠. 큰일 났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하게 걱정할 건 없겠죠.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면은 그 시점이 또 지지선 역할을 해주게 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데 환율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환율 떨어진다고 또 근데 나는 또 환율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네, 그죠? 환율 떨어지면은 좋은 거 아니야? 외국계 자금도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환율 떨어지는 거 가지고 네.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네 환율은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대에서 또 유지가 되다가 이제 방향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미국의 그 금리가 뭐 인하가 된다고 해서 달러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환율을 막 급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급락과 급등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쏟아붓는 어떤 그런 악재성 재료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급락과 급등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수학연설을 하면서 이제는 진행이 된다.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해리스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 지지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또 막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던데 코인을 점차적으로 인정하려는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죠? 근데 돈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상품화 시키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기축통화로 코인을 바꿔버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을 네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쪽이 또 나타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냐? 그 누가 보면 금리 인하 안 한 줄 알겠어요. 그죠? 금리 인하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테슬라가 5.6% 하락했고 니콜라는 2.67%. 네, 루시드 제외하고 전기차가 일제히 떨어졌다. 루시드는 지금 그거 SUV 팔아먹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이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가 떨어진 거는 전기 트럭이 화재가 났대요. 요즘에 이게 배터리 화재에 엄청 큰, 네, 이슈가 좀 되는 것 같다. 그죠?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한 안전조사를 개시했다. 리콜도 발생했다. 네. 2016년식 모델 X의 루프 조각이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다. 네. 이건 10,000대 정도 되네요. 네, 9,000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 리비안, 네, 리콜라 다 급락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루시드는 이제 신차, 네, 호재가 있으면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쪽도 약간은 악재가 되는데,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기관들 움직임. 얘네들 얄미워요. 네. 경기 방어주로 피신했다. 경기 방어주로. 폭락장 이후에 경기 방어주로 피신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관들이 폭락장 이후에 어디로 대피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걸 받아서 움직여주는, 물론 우리가 그래서 샀잖아요.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요거는 조금 애매한 거다. 그죠? 네. 대부분 은행주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밸류업이나 이런 쪽도 기대감이 있을 거고, 배당이나 받아먹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함께 매수하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단타를 좀 조장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네. 단타를 좀 조정하는 부분도 좀 있고, 기관이 매수한 거는 셀트리온, 하나금융주, 메리츠금융주, KTNG, 고려아연, 우리금융지주 대부분이 네.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럴 거면은 그냥 네 단타 친다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또 수익 났다면서요. 네. 그냥 국내에서의 어떤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기관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좀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주가 떨어지면은 이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들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밀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걸 이용해서 단타를 쳐먹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겠다고 쏙 빠져가지고 증시가 빠지든가 말든가 모르겠어. 나는 경기 방어주로 갈란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지점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하다 보니까 불만이 되게 많아지네. 네, 아무튼 기관들 네, 알았어. 두고 보겠어. 나중에 주가 많이 올린 다음에 네, 호롤롤로 한번
놀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한국은행은 어제 금리 동결했어요. 근데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뭐, 네. 한국은행 금리 동결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볼 게 뭐 있어.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에 20조 원을 벌었대요. 네,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20조 원을 벌었는데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20조를 버는 걸까요? 물론 벌었다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저도, 네, 두 자릿수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집어넣어서, 네. 그니까 4분기 말에 95조 원이었는데, 20조 원이 늘었다. 그러면 21%면 많이 벌었네. 네, 많이 했네. 잘했네. 잘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AI 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진행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네요. 오, 국민연금 오랜만에 잘했네요. 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네, 잘한 거는 또 칭찬해줘야 돼요. 네, 계속 까면 안 돼요. 계속 군등을 툭툭툭툭 해가지고, 어이구, 잘했어. 돈 더 많이 벌어와. 네, 내 돈을 좀 더 불려줘. 이런 식으로.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마트. 역대 최저 주가 찍고 반등하고 있다. 증권사 전망 엇갈리고 있다. 소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올라오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유통 이런 쪽 아직까지는 밑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던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졌다. 그래서 반등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요거 맞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조금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위메프, 네, 그 다음에 팀원,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었는데, 뭐 그런 거, 네, 요런, 이 소셜, 뭐라고 했죠? 이커머스, 네, 회사들의, 이런, 뭐 파산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경계심을 좀 주고 있어서, 실제로 조금, 뭐,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게, 오히려 이제, 저 부분, 이마트 쪽에는, 네, 기대감이 조금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의 악재는 나의 호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를 이용해서 내 물건을 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내용. 글쎄, 뭐 꼭 이게, 이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움직임 하나가, 네,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마트 시장이 아직까지는 네,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자, 위메프나 뭐 티몬 이런 것들이 이제 파산을 해서 만약에 없어진다 치더라도 요거요, 중국 전자상거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꽃게 파티하래요. 네. 대형마트 3사가 꽃게 할인전에 돌입했다. 네. 꽃게요. 네. 오늘 저녁은 꽃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네. 전부 다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금리 인하,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 네. 위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코스피 떠나는 개인들, 반도체와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덜어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네, 미국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금융 등을 집중적으로 덜어내고 있다. 이게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군들이 섞일 때 급락을 맞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니까 본전에서 팔아먹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기관적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일단 좀 더 압도적으로 많겠죠. 근데 요건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로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도 이제 기관들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수는 외국인의 매수와 주도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다. 자동차, 현대차도 매도하고 있고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T7을 네, 성투칠성을 막 그냥 막 미워라 하면서 막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주가를 다시 네, 반등시키는 시점에서 매도 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네, 저점 매수에 따른 차익 매도와 그 다음에 그 물린 상태에서 회복됐을 때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데 전형적인 단타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가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나 또는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자동차 팔아가지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샀다 이거죠. 네, 그래요.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뭐 진심이에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되나 보자. 라고 얘기를 꼭 해보고 싶네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샀다. 근데 이거는 순매수 상위 3위와 9위니까, 아마 바이오라든지,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수도 조금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일단은 뭐 그쪽이 또 반등이 좀 나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괜찮은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요. 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오늘은 뉴스거리가 별로 없긴 없죠. 네, 주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라서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하게 나온 뉴스들이 지금은 없고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급락이 아마도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선주 쪽 이야기도 나왔는데 슈퍼사이클 제대로 올라탔대요.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미 저는 팔았는데 이거를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다고 합니다.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고 주가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가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갔다가 이제 타이밍이 좀 좋아지면 다시 재매수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어떤 기대감 이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선주들은 지금 당장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격을 벌린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와 함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가격이 좀 싸지면 접근할 수 있는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좀 하락 출발했다가 밑에서 받아서 올려가지고 양봉 큼지막하게 한번 만들어주면 그거 나름대로 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주식 상황들 오전에는 일단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 변화 이후에 대응하는 포인트들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